안녕하세요, 조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벤츠 C클래스 220D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벤츠의 엔트리 세단으로서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얼마 전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여러가지 사항들을 보완한 신형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헤드램프가 물론 달라졌고요.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직전 모델입니다. 헤드램프가 풀 LED 타입으로 달라졌고 엔진의 마력수가 약 20마력 이상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인기가 있는 기존의 C220D 모델을 시승을 해 보도록 하죠. 전면부 디자인에 대한 완성도는 개인적으로 E클래스나 S클래스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의 미가 좋다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으면서 특별히 단점을 찾기 어려운 상당히 완성도 높은 대표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에 벤츠 엠블럼도 굉장히 크게 라디에이터 그릴에 자리 잡고 있고요. 신형 헤드램프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진 않습니다만 여전히 LED 타입 헤드램프는 야간에 좋은 시야를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크게 지적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직렬 4기통 디젤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됩니다. 배기량은 2143cc고요. 최고 출력은 170마력입니다. 연비는 공연비가 약 14.5로 알고 있고요. 전장은 4725mm, 넓이는 1825mm로 상당히 안정감 있는 바디라인을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높이는 1445mm니까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 낮고 긴 스탠스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측면에서의 프로포션도 휠베이스가 전체적인 전장에 비해서 좀 길게 확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감 있는 프로포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앞뒤 오버행이 굉장히 짧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 엔트리급 세단으로는 언뜻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비례감이 좋은 그런 측면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는 17인치 사양이 적용이 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25, 50, 17입니다. 타이어는 지금 트림마다 다 각각 다른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브리지스톤의 투란자 T001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측후면 바디라인도 상당히 부드러운 선들이 유연하게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E클래스나 S클래스에 비해서는 약간의 비례감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라운드형의 디자인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 안정감 있는 느낌, 또한 부드러운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트렁크 리드에는 지금 카본으로 립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 스포일러가 적용이 안 된 모델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중간중간에 연식 변경을 하고 트림들이 추가되면서 추가된 옵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체감이 좋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블랙 타입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멋스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의 디테일, 안쪽의 그래픽도 나쁘지 않고요. 단순하면서 벤츠의 존재감을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안쪽의 공간이 지금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적절한 공간을 잘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C클래스는 정말 실내 공간도 그렇고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협소했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 부분 공간까지도 활용할 수 있게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쪽의 패키지도 패키징도 이 정도면은 상단만 조금 드러나 있고 나머지는 다 패키징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공간에 대한 부족함도 크게 거슬리지 않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소한 부분인데 벤츠에서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데요, 아래쪽은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램프인데 하나를 가지고 뒤쪽에서는 경고 형태를 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서는 아래쪽에 짐들을 볼 수 있는 조명 역할을 해주고 있죠.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머플러는 싱글 타입입니다. 디퓨저는 그냥 이미테이션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배기구는 운전석 쪽에만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향하고 있어서 벤츠 측에 제가 문의를 했을 때에는 환경오염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바로 직관으로 뽑지 않고 바닥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벤츠 C클래스 C220D의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죠. 스마트 키는 지금 이전 세대에서 사용하던 그 키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한번 실내를 보면은요,
기존의 이 직전 세대의 모델은 정말 실내가 좁고 불편했었는데 지금 이 세대의 모델에 와서는 디자인도 굉장히 멋스럽고 실내가 넓고 좀 짜임새가 굉장히 좋아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시면 메모리 시트는 3개까지 적용이 되고 통풍 시트는 없고요. 열선 시트만 3단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각도가 꺾여 있는 형태의 윈도우 컨트롤 패널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요. 사용하기에 편리하고요. 언뜻 보면 약간 헐렁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요, 조작해보면 올 오토 타입이고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포켓 크기도 적당하고 각도는 약간만 더 꺾여 있었으면 조금 더 활용도가 높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바닥 쪽에는 고무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기 조금 곤란한데요, 이 안쪽을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거친 마무리가 느껴집니다. 벤츠 정도 되는 차량에서 이렇게 거친 마무리가 느껴진다고 하는 거는 저는 분명히 아쉬운 점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마무리가 깔끔하게 돼 있고 이 뒤쪽으로 가면 되게 우둘두둘하게 돼 있어서 이 점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츠답지 못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보기에는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이 시트가 또 굉장히 편해요. 은근히 편해요. 보면은 시트백 디자인도 그렇고 이 날개 부분도 상당히 좀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몸을 굉장히 잘 지지를 해줍니다. 보기보다는 굉장히 편안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럼버 서포트는 퍼웨이 타입으로 시트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벤츠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럼버 서포트는 시트 안장 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 전동 시트의 나머지 기능들은 도어 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크기도 적당하고 각도 조절도 잘 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체적으로 가죽 질감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차량 가격대가 있는데 아무리 엔트리급 세단이라고 해도 가죽 질감을 조금 더 높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파킹 브레이크는 지금 전자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쪽에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잡아당기고 밀면은 잡았다가 풀었다가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조명 스위치는 로터리 타입이고 지금 파킹 센서 켜고 끄는 버튼하고 HU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동그랗게 구성이 되어 있는 에어벤트는 항공기 엔진에서 모티브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디자인도 좋고 조작했을 때 이 딸깍딸깍하는 벤츠 특유의 이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착착하는 요 감기는 느낌이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잡소리 이슈도 없고요. 실내 한번 보시고 제가 안에 타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좀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4기통 2.2L 디젤 엔진입니다. 신형 엔진이 아니고요. 벤츠가 잘 다듬어 놓은 그런 대표적인 엔진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 회전 질감이라든가 소음 진동 부분도 크게 아쉬운 점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클러스터는 2실린더 타입이고요. 가운데에는 큼직하게 정보 표시창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인성 좋고 원하는 기능들을 좀 빠릿빠릿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단순한데 실제 사용해보면 이래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런 구성을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고 굉장히 좀 스포티한 느낌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에어백에 가죽을 바라는 거는 조금 사치겠죠. 아무튼 이 등급에서는 적당한 크기, 적정한 퀄리티를 잘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이 타공으로 가죽 재질을 좀 달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는 타공 가죽을 적용을 해서 그립감을 조금 높여주고 있고요. 패들 시프트 장착이 되어 있고 생각보다 조작하면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합니다. 다만 플라스틱이고 조금 스위치가 작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그런 점은 제가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포테인먼트는 패널 크기 적당하고 터치가 안 되는 점은 여전히 단점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밖에 기능에 대해서 아쉬움은 크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전 세대에 비해서 그래픽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공조장치는 3실린더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조작했을 때의 이 느낌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전체적으로 하이그로시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 상위 모델에 적용이 되는 그 매트한 느낌의 우드그레인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이 하이그로시는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서 오염이나 흠집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공조장치는 토글 스위치 타입으로 지금 적용이 돼 있어서 실제 작동을 해보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처음엔 약간 이질감이 느낄 수도 있으실 수도 있지만 실제 사용을 하면 이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깔끔하게 밑에 정리되어 있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사항들, 내비, 라디오, 미디어 이렇게 메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비상등 스위치의 위치인데요. 지금 보시면 운전석에서 가장 끝에, 오른쪽 가장 끝에 자그마하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비상등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거든요. 뒤쪽에 뭐 공합다는 표시도 될 수 있고 경고 표시도 될 수 있고, 은근히 또 이게 주행 중에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작고 운전석에서 가장 멀리 위치하고 있어서 요즘은 국내에 도입을 할 때 위치를 조금 바꿔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중앙에 위치를 해도 충분히 공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구석에 위치를 해 놨는지 그 점이 끝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커버링이 가능한 이 공간에는 지금 컵홀더가 2개 있고요. 안쪽에는 잿더리하고 시가잭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사실 요즘에 그렇게 크게 필요한 건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커맨드 컨트롤은 지금 세대를 거듭하면서 디자인도 그렇고 실제 사용해보면 많이 좀 좋아진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이나믹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그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크게 이제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화면 잠깐 보여드리면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컴포트, 그리고 에코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드 간의 편차도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 스탑 앤고 기능, 볼륨 컨트롤이 좀 독특하죠. 이렇게 롤링 형태로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볼륨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또 누르면 뮤트 기능이 작동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전원은 그 아래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요. 암레스트는 전체적인 디자인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기능적으로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열리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마무리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뭐 이 정도면 적절한 것 같고, 안쪽에는 USB 포트 2개랑 SD카드를 넣을 수 있는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수납함은 잡아당기는 형태인데요. 지금 오픈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이렇게 막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물건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실제 이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려면 조금 불편합니다. 저는 요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떨어져 줬으면 좀 플랫하게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수납 측면에서는 물건이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사용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불편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보시고요. 뒷좌석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넓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짜임새가 좋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간감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또 실제로 이 등급에서의 후륜구동 베이스 세단들을 보면 상당히 협소한 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C클래스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디젤 모델이기는 한데 신형 4기통 그다음 2000cc 엔진으로 바뀌었을 때는 소음 진동이 좀 줄어든 걸 제가 느꼈었는데, 지금 이 엔진에서는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뒷문이 떨릴 정도로 굉장히 진동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소음은 상당히 억제가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화면에 어떻게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떨고 있는 게 느껴질 정도로, 물론 시승 차량이라서 상태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진동 부분은 단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뒤쪽에 열선 시트는 적용이 안 돼 있고요. 차량 가격인데 그 점도 조금 아쉬운 점으로 생각이 되네요. 도어 패널은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내포켓도 실제 사용하기 좋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앞쪽에서는 이 안쪽에 마무리가 정말 거칠게 되어 있었는데 뒤쪽 도어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바닥 공간 나쁘지 않고요. 턱은 조금 높은 편이라서 가운데에 사람이 앉게 되면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조금 작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앉아봤을 때는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고요. 이쪽에 타보면 레그룸에 대해서는 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니까 이 정도의 크기에서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석 에어벤트도 2개 마련이 되어 있고, 수동식입니다. 잡아당기면 배터리하고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형태고요. 이쪽에 공간을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컵홀더는 좀 독특합니다. 하나씩 나옵니다. 하나씩 이렇게
그 두 개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좌우 대칭형 디자인을 띠고 있고요. 이전 세대에서는 참 실내가 정말 아쉬운 점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세대에 올라와서는 벤츠가 아우디나 BMW에 비해서 디자인은 실내외 디자인에서 확실히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 정도가 지금 100km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약 7초에서 8초 정도에 측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디젤 엔진을 장착한 세단에서 뭐 7, 8초대 제로백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이 정도면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맘먹고 제로백을 테스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약 한 7초대 후반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작은 차체, 가벼운 차체에 170마력의 40 토크를 내는 2.2L 디젤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비교적 경쾌한 느낌의 가속 성능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벤츠 C클래스 C220T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신형 모델은 아닙니다. 2L 디젤 엔진이 아니고 기존의 2.2L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연비부터 말씀드리면 공인연비가 제가 14.5로 알고 있는데요. 100% 시내 주행에서는 의외로 9km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 점은 조금 의외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내 주행에서 그것도 출퇴근 시간대에 사용한 거를 감안을 해줘야 되겠지만, 글쎄요, 저는 9.2에서 10.2 요 사이의 연비를 봤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좀 의아했던 점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뭐 60에서 80, 80에서 100 이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저는 뭐 통상적으로는 15에서 16 정도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대 연비는 18.3km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하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했을 때 연비 폭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커서 조금 놀랬던 그런 차량으로 기억을 하고 있네요. 사이즈를 말씀을 드리면 이 클래스는 사실 국내에서 워낙 뭐 소나타나 그랜저나 차량 크기가 큰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크기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좁은 도로라든가 주차를 감안을 해보면 한없이 편한 사이즈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C클래스의 이 사이즈는 아마 여성분들이 운전을 하시더라도 부담이 크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또 제가 운전을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저한테 딱 맞는 그 맞춤형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의 C클래스는 분명히 공간감에서 정말 아쉬웠거든요. 차량 가격이 있는데 막 안에 타보면 그 기존 C클래스의 오너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 가격대에서 나올 수 있는 차인가 라는 생각이 계속 제가 들 정도로 정말 실내가 불편하고 좁고 정말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 세대 모델, 요 다음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인 컨셉은 같기 때문에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면은요, 정말 좋아졌습니다. 공간이 디자인도 좋고 실제 앉았을 때 앞쪽에서는 거의 뭐 좁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공간을 잘 확보해 주고 있고요. 심지어 뒷좌석에 앉아봐도 예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불편했었는데 요 세대 모델에 와가지고는 이제는 좀 앉아서 어디 뭐 여행을 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갖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공간도 좋아졌지만 이 디자인에서 아우디나 특히 BMW에 비해서 벤츠가 계속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지금 요 세대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S클래스, E클래스, C클래스 전 영역대에서 모든 독일차 메이커를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디자인에 있어서는 압도하고 있다, 리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는 매장에 관심을 갖고 가셔서 실내에 앉아보신 분은 거의 뭐 계약서에 사인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단히 높은 디자인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좀 좋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냥 뭐 연비 신경 안 쓰고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가볍게 17.2km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연비가요. 핸들링은 벤츠답게 묵직하면서도 날카로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타가 많이 필요하거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핸들링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이런 점에서는 확실히 이 차가 벤츠에서 만들었고 또 가격대가 있는 차량이 이런 점에서 다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도 사실 이 디젤 차량 치고는 상당히 가벼운 발놀림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차량이 전체적으로 무게도 그렇지만은 엔진 미션의 반응이 굉장히 좀 빠릿빠릿한 편이다라는 점 언급을 드려보고요. 170마력의 토크가 40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주행을 할 때 상당히 여유 있는 엔진의 어떤 파워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가속 페달이 좀 가볍게 반응한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차량 사이즈에 비해서는 엔진의 출력이 낮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 있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제 주정차 시의 소음 진동 부분인데요. 특히 소음보다도 저는 진동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신형 엔진 2리터 엔진에서는 마력도 높아지고요. 또 소음하고 진동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시승하고 있는 2.2리터 디젤 엔진을 장착한 이 C220D 모델에서는 저는 진동 부분, 특히 이제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주정차 시의 진동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한번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브레이크는 벤츠답게 아주 극초반에는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꾸준하게 담력이 좋은 편이고요. 또 급격한 브레이크, 풀 브레이킹 테스트를 해봤을 때에도 쉽게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불안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가격이 비싼 차량, 그리고 차를 오래 만든 회사에서 나온 차량들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극단치로 차량을 몰아붙여 봤을 때 또는 굉장히 위급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또는 안정감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면 4천만원, 5천만원 넘게 주고도 이 엔트리급 디젤 세단을 구입을 하시겠지만, 사실 뭐 이렇게 극단치로 차량을 몰아붙일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환경,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여전히 좀 가격대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계치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을 봐도 20대에서 40대까지를 한번 보면은요, 20대에서 30대까지는 아무래도 BMW 쪽이 3시리즈 쪽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가시게 되면 그래도 벤츠라는 어떤 브랜드 밸류를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디자인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벤츠 쪽에 선호도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미션 반응은 전 여격대에서 비교적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주는 편이고요. 굉장히 세팅이 면밀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변속 충격도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아무튼 세단으로서의 미션을 감안을 해보면 조금 스포티하게 차량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 얼마든지 편안하게 운영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190마력대에 가까워지고 9단 미션을 장착한 신형 220D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차를 시승하기 전에 이 직전 세대를 먼저 시승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다뤄보고 있습니다. 별거는 아니지만 HUD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컬러입니다. 컬러 타입인데 해상도도 나쁘지 않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HUD도 저는 높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잘 보이지 않아서 이거를 어떻게 언급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속 페달을 밟을 때에 이 가운데 미션의 이 격벽 쪽이 너무 좀 두툼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종아리 쪽에 살짝 간헐적으로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이거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세팅을 해주셨으면은 편안하게 운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리 쪽이 오른쪽 종아리 쪽이 가속 페달을 밟을 때 간헐적으로 약간 이 격벽 쪽에 닿아서 그 부분은 개선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서스펜션의 느낌은 벤츠의 대부분 차량들이 그렇듯이 저속에서는 약간 쫀득한 단단한 편이 아닙니다. 쫀득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중고속에서는
굉장히 단단하고 차량을 안정감 있게 잘 유지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의 세련된 셋업은, 아이고 이 앞에 분이 조금, 네, 서스펜션의 셋업은 벤츠가 저는 BMW보다 개인적인 제 성향에는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와인딩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BMW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냥 일상에서의 편안함, 거기에 뭐 가끔씩 이렇게 좀 날카로운 핸들링을 즐기는 정도시라면 벤츠가 조금 더 적합하시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핸들링은 저는 벤츠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코너링에서의 역동적인 느낌은 아직까지는 BMW가 가장 탑 클래스에 위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확실히 시내 주행을 해보면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즈가 아주 절묘한데요, 4m 70 정도면은 사실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편도 아닙니다. 거기에 휠베이스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시내 주행에서도 의외로 좀 사이즈는 컴팩트하게 가져가면서 거주성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고, 또 이렇게 골목을 빠져나갈 때나 이럴 때를 보면은 E클래스나 S클래스보다 확실히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또 시내 주행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라고 하는 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편합니다. 전방 시야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꾸 이전 세대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너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계속 비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대에 비하면 앞쪽에서의 그 시야도 탁 트여 있고요. 뭐 막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벤츠가 이 A필러가 좀 두툼한 편이기 때문에 시야가 살짝 거슬리기 마련인데, 지금 요 모델에서는 A필러 쪽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쉬운 점은 아웃사이드 미러인데요, 너무 작아요. 크기가 너무 작고, 물론 많이 좋아지고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관광 미러를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아웃사이드 미러는 조금만 좀 크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디자인에도 이렇게 영향을 많이 안 미칠 것 같은데 지나치게 작습니다. 아마 벤츠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아웃사이드 미러가 작은 점은 저는 단점으로 지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C클래스는 아시는 것처럼 앞뒤 모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일 스프링하고 멀티링크가 조합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이 승차감만큼은 감히 말씀드리는데 독일 3사 중에서 저는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저속에서의 만족도라든가 안정감에 있어서는 다른 메이커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 벤츠만의 특유의 느낌이 있는데요, 부담스럽게 단단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무르지도 않으면서 아주 운전자로 하여금 기분 좋은 느낌을 잘 전달을 해줍니다. 장거리 운전을 했을 때의 피로도가 낮다라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잔진동도 굉장히 잘 억제를 해주고, 또 서스펜션 자체가 굉장히 기분 좋은 세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운전자가 느꼈을 때의 그 기분 좋은 느낌들이 피로도가 낮게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아주 좋은 승차감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4가지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모드 간의 편차도 비교적 큰 편이고, 특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기어 변속의 어떤 충격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어를 변속할 때의 그 큰 편차가 기존의 컴포트 모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굉장히 좀 거친 느낌마저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스포츠카처럼 뒤에서 막 후려 패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역동적인 느낌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엔트리급 디젤 엔진을 장착한 세단에서는 굉장히 좀 스포티한 느낌을 운전자가 받기에 충분 차고 넘칠 정도로 구현을 잘 해주고 있다는 점은 한번 언급을 드려보고 싶네요. 제가 핸들링보다는 코너링보다는 핸들링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처럼 코너링을 조금 과감하게 가지고 와보면 상당히 잘 버텨줍니다. 물론 이 버텨주는 느낌은 BMW랑 큰 차이는 없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 조금의 역동적인 느낌, 운전자가 조금 더 내가 지금 코너링을 과격하게 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전달하는 거는 BMW가 조금 더 전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불안하거나 불편한 느낌은 아닌데요, 어쨌든 코너링을 진입을 했을 때의 안정감은 두 메이커가 비슷한데 C클래스가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점이 약간 무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감이 조금 높은 편에 속하고요. 아마 2등급에서 코너링은 거의 최고 수준의 안정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엔진이 170마력에 지금 토크 40 정도면 사실 이 정도의 사이즈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고요. 또 지금처럼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킥다운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박진감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엔진 회전 질감도 좋은 편이고 배기음도 적절하게 좀 확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의 만족감, 스포츠 드라이빙에 대한 약간의 아쉬운 점들도 어느 정도는 상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김에 설명을 또 드리면 이 내비게이션만큼은 저는 분명히 단점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길도 잘 못 찾고요. 해상도도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에 장착된 이 내비게이션은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른 건 모르겠고요. 길을 너무 못 찾아서 그 점이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터치가 안 되는 점도 저는 단점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확실히 이 터널에 들어오면은 소음하고 진동 수준을 보다 더 크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C필러나 B필러 이 측면에서의 풍절음은 상당히 억제가 잘 돼 있습니다. 반면에 글쎄요, 노면에서의 소음은 저는 좀 올라오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럼플렛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타이어 쪽에서 마찰음이 약간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교환을 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구조적으로는 소음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잘 제어가 돼 있는 편이다 라는 점 언급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동 부분, 특히 주정차 시의 진동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흔히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 고속도로나 직발에서는 벤츠고 코너링에서는 BMW다 라는 거의 공식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그런 선입견 아니면 그런 공식처럼 전해오는 이 말들이 사실인 거를 지금 시승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특히 이렇게 직선 주행에서 크루징을 하게 되면 정말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BMW나 아우디보다 저는 분명히 한 수 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스펜션 셋업도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이 느낌이 굉장히 좀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오너분들 나이대를 보더라도 20대에서 30대 초중반까지는 아무래도 BMW 쪽이 조금 강세고요. 30대 중반부터 40대를 넘어서는 이 나이대에서는 벤츠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여전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부드럽고 안정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해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안 된 점은 저는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솔직히 좀 그런 장비들은 추가가 돼줘야 되고, 또 무선 충전 같은 경우도 지금 신형에서는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점이 빠져 있는 것도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통풍 시트도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튼 장비에서의 옵션에서의 아쉬움은 조금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차량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크루즈 컨트롤의 작동은 이 방향 지시등 아래쪽에 전통적으로 벤츠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합니다. 이 버튼으로 위에서 조작을 해주면 좀 직관적이고 다루기 쉬운데, 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사용을 해보면 시선을 많이 뺏기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또 이점이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기도 합니다. 디젤 차량이지만 차량 크기나 무게에 비해서 파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배기음은 조금 더 과감하게 가져가도 좋지 않았겠냐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긴 완만한 코너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있는데, 역시 벤츠다운 모습입니다.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요. 후륜구동이면 약간 지금 스티어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무리하게 몰진 않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굉장히 잘 버텨주는 느낌, 안정감 있는 느낌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너링이 끝났을 때 약간 휘청하거나 기우뚱하는 느낌이 일반적인 차량들에서 많이 느껴지는데요. 그런 점도 상당히 제어가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어떤 만족도나 안정감에 있어서도
역시 좀 배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속도로에서만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100km는 7단에서 지금 셋업이 되게 돼 있고요. 제가 일부러 매뉴얼 모드로 9단을 설정을 해주고 RPM을 확인을 해봤더니 1350? 1350에서 1400 요 사이에서 지금 시속 100km가 셋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낮은 RPM에서 시속 100km가 구현이 되고요. 덕분에 연비도 뭐 18에서 17km 여유있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살펴본 벤츠 C클래스 C220D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